유플러스 TV 시청자를 위한 차원이 다른 콘텐츠 가이드 유플 TV 매거진. 국내외 고품격 공연, 다큐, 미술 콘텐츠를 집에서도 쉽고 편하고 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BBC가 26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 공룡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계신 이정모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뭔가 공룡은 굉장히 덕후들도 많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약간은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생화학을 전공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공룡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또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공룡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예 공룡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이 네. 개봉된 거예요. 당시로서는요, CG가 정말 그 당시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예, 진짜 공룡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서야 저는 공룡에 담긴 과학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늦각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네. 공룡의 매력에 빠져서 네. 공룡과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큐멘터리가 공룡시대 탐험대인데 1999년에 BBC에서 제작된 6부작짜리 작품이 공룡 대탐험이었는데 이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작품이 다시 나왔다라는 평이 많던데요. 예, 예전에 1999년에 나온 원작 공룡태 탐험도요. 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라기 공원에 도입된 CG 기술을 네. TV 다큐멘터리에 전면적으로 도입했어요. 그 전까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공룡은 좀 괴물이나 거대한 파충류처럼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네. BBC의 공룡 대탐험은 공룡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키우고 또 이동하고 잡아먹고 먹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 그러니까 진정한 생태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보여준 거죠. 이번에 만날 공룡시대 탐험대는 어떤 서사가 좀 담긴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총 6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실제로 그 공룡을 발굴한 과학자들이 직접 별명을 붙입니다. But this is no ancient giant. The phenomenal find. The team calls her Clover. 새끼 트리케라톱스 클로버, 아빠 스피노사우루스 소백, 이런 대표 공룡들의 하루 또는 한 철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따라갑니다. 네. 공룡 연구도 이제 2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 연구 자체도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텐데 어떤 최신 연구들이 업데이트돼서 이번 작품에 녹은 걸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게 가장 눈에 띄는 건 폭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네. T-렉스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룡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엑소파리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반영됐습니다. 엑소파리아는 뭐죠? 그러니까 엑소파리아가요. 엑소는 바깥쪽, 파리아는 뺨이거든요. 네. 바깥쪽 뺨이란 뜻이에요. 2025년 3월에 저널 오브 어네토미라고 하는 논문에 중요한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네. 티라노사우루스의 광대뼈 근처와 아랫대뼈 사이에 콜라겐 섬유가 풍부한 연한 조직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도마뱀처럼 티렉스에게도 입 주변을 덮는 볼살이 있었다는 거죠.
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먹이를 먹던 것과는 달리 먹었다는 겁니다. 다 씹어 먹었다는 거네요. 충분히 씹어서 먹었다는 거죠. 이 최신 결과가 이번 공룡시대 탐험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속의 티렉스는 엑소파리아가 있는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기존의 이빨이 다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거죠. 맞아요. 사실은 이 논문은 3월 달에 나왔지만 네. 이건 훨씬 전에 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물학자들이 이 시리즈에 정말로 애정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의 열정들이 딱 마주쳐가지고 다큐멘터리에 반영된 거죠.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 익룡이나 네. 그냥 육식을 하는 공룡들도 깃털 같은 게 있는 게 묘사가 되던데요. 예.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룡이 조류의 조상이고 그 새처럼 깃털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요, 임페르노 드라콘, 알베르토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풍성한 깃털을 가지고 나오죠. 심지어 티렉스도 사실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하지만 티렉스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워낙에 몸집이 크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열을 보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너무 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보존하는 깃털이 듬성듬성 나 있거나 어릴 때는 많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 성체가 되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것도 진화한 거네요. 그렇게. 그 적당하게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또 우리는 그 아주 짧은 네. 약간 놀리고 싶은 그 그렇죠. 앞발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관장님은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이 왜 짧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많다는 거 뭐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하지만 최근에는 앞발이 짧아지면서 얻은 이득에 주목하고 있죠. 이 뭘까요? 어깨에서 나오는 근육은요, 그 어깨에서 팔로도 연결되고 목으로도 연결돼요. 근데 팔이 짧아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근육이 목 쪽으로 배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짧아지면서 목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먹이를 물고 강한 목으로 막 패댕이 칩니다. 그래서 부숴 죽이고 또 힘으로 뜯어먹는데 유리했던 거죠. 또 다큐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아주 가까운 친척인 알베르토사우루스, 거긴 네. 로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네. 알베르토사우루스가 짧은 앞발로 교감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발의 용도에 대한 가설 중 하나인 사회적 신호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짧은 앞발로 암컷을 싹 보듬고 또 동족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는 교감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저는 그냥 독립된 개체로서만 생활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 안에서도 사회적인 신호를 나누기 위해 이게 진화했다는 게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이거 외에도 또 혹시 흥미로운 고증이나 업데이트된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그 주라기 공원 3편에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제 거대하게 등장해가지고 네. 티라노사우루스 막 죽이고 그래요. 스피노사우루스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공룡이에요. 계속 설이 설이 바뀌는군요. 바뀐다. 근데 이번에는 긴 앞다리, 짧은 뒷다리, 그리고 거대한 등에 돛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올챙이 같은 거대한 그 꼬리까지 맞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네. 2014년에 니지르 이브라임 교수가 주장한 반수생 생활을 가설에 따른 겁니다. 육지와 물을 오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다큐멘터리에서는 네. 이브라임 교수의 가설에 따라 수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골밀도가 높고 꼬리가 물속에서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멋집니다. 과연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야기가 계속 바뀔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무래도 고생물학자들이 계속 뭔가를 발굴해내고 연구를 해야지 또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딱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쳤다는 게 아직까지 현재의 잠정적인 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대답이다라는 말이
뭔가 확 와닿는 과학의 설명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과학이 약간 쉽게 느껴져요. 네, 뭐 계속 바뀌니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공룡시대 탐험대를 보면 그 첫 에피소드가 클로버라고 별명 붙인 자그마한 새끼 공룡 이야기잖아요. 걔가 이제 열대 우림이라고 되나요? 그 숲속에서 포식자들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를 막 말 그대로 썰 풀어주듯이 하는 네.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배경을 말하자면 지금의 몬테나. 당시에는 라라미디아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헬크릭이라고 하는 숲속입니다. 그 헬크릭이라는 숲에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가 함께 살던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의 마지막 지층에 대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기 말은 공룡 시대의 황금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후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거대한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공존했고요. 네. 마지막에 운석 충돌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 새끼 공룡의 뼈가 담긴 티렉스의 분화석이 발견돼요. 분화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똥화석이에요. 거기 새끼 공룡의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T-Rex feces have been found to contain bones that are small and smooth. That speaks to a more juvenile or young prey. 이 장면은요, 고생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연출이라서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새끼 트리케라톱스의 그 뼈를 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아, 클로버를 노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밤 시퀀스에서 밤에 막 다니는 거예요. 올빼미급의 시력, 발달한 후각. 티라노사우루스의 감각체계 연구는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어요. 이 작품은 그런 가능성의 범위를 드라마에 잘 엮어냈습니다. 관장님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뭐였어요? 저는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예, 이게 여러 편의 그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피노사우루스는 아빠가 나와요. 아, 소백이라고 하는 아빠가 나오는데 네. 부성애가 담긴 강의 수호자 에피소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불리는 캠캠 층군의 강을 건너야 하는 소백의 고군분투가 그려지는데요. 자신들의 주 사냥감인 온코프리스티스라고 하는 거대한 톱홍어가 있어요. 홍어 입이 톱처럼 막 생겼습니다. 네. 이 톱홍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도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빨이나 턱에서 나온 온코프리스티스의 민을 흔적이 보고된 화석 증거가 있어요. 이걸 뒷받침해서 보여준 거죠. Spinosaurus was able to tackle the largest fish.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 화석 증거가 있습니다. 아, 부성애를 보여주는 소백의 이야기를 이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서 저는 이 공룡이 느끼는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랑 어떻게 다를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이요,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네. 하지만 적어도 본능적인 감각과 사회적인 행동은 공룡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에서 보여주는요, 부성애, 경계심, 무리내의 서열 같은 이런 행동들은요, 증거를 기반으로 추론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키리노사우루스가 새끼를 보호하거나 또 알베르토사우루스가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모습은 생존하기 위해서 꽤 복잡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큐멘터리는요, 이 작은 증거에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공룡도 우리처럼 생명체였음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과연 부성애와 모성애가 우리 인간의 감정과 또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땐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도 우리와 같은 모성애,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룡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룡시대 탐험대를 볼 때 시청자들이 좀 짚고 가야 할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요, 고증이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와 팩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 다 믿으면 안 된다. 많이 믿어도 되는데 네.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그게 팩트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공룡들의 울음소리도 다큐멘터리에서 막 와 하고 포효하는 소리 나와요. 네, 맞아요. 하지만요,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요.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새같이 새 정도로 짹짹거리는 작은 소리였을지도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악어처럼 낮은 주파수에 웅얼웅얼 되는 소리였을 것 같은 연구 결과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네요. 관장님이랑 얘기하니까 과학이 재밌어요. 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공룡 이야기로 신나게 떠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죠.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과학적인 엄밀함과 대중적 재미를 모두 갖춘 정말 잘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다큐를 통해서 공룡 시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아가 공룡을 통해 과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연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이정표 BBC 다큐멘터리 공룡시대 탐험대는요.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바로 보기 누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